예, 오늘은 증시 개장일입니다. 10시에 시장이 개장하죠. 2시간가량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장혁의 마켓 시그널 새해에도 쭉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들 또 주요 포트폴리오 유망주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돈 많이 될 만한 전략들과 네. 종목들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린 뭐 하루하루 장을 분석해야 되니까요. 폐장일로 시계를 좀 돌리게 되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강하게 오르면서 1월 효과를 좀 예견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연초에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특집 타이틀 제 뒤에도 뭐 네.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게 질러놨는데 안 오면 어쩌지라는 네.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배당락 이후에 제가 수급 모멘텀의 부활로 시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시장 탄력이 크게 개선이 돼서 뭐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연초 효과가 1월의 기대 수익률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한다라는 점에서 뭐 밀어본다라고 하면 뭐 폐장일 직전에 뭐 2거래일 정도 시장 탄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폐장일 분위기 뭐 며칠 연휴셨으니까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외국인들이 7,500억 샀어요. 예. 선물이 아니고 현물단에서. 제가 폐장일날 아침 시황에 나와서도 이제는 현물이 움직여야 될 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시장은 가속이 붙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물단에 7,500억, 선물에 1,800억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무려 30p, 30.8p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과거처럼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이 뭐 부진해지고 코스닥이 가면 거래소가 부진해지고 이런 시장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죠. 뭐 800p를 정말 가까스로 못 찍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뭐 시장 기대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뭐 1월 효과는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양시장 모두 시장에서 기대값이 크게 부활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뭐 감히 과도했던 언더퍼폼이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요. 일단 오른쪽 그림서부터 먼저 볼게요. 이건 뭐 마지막 거래일 포함되지 않은 그림입니다만, 뭐 11월 달이 파란색 막대고, 뭐 회색선이 12월 막대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선진시장 쪽이 훨씬 더 좋았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면은 11월에 부진했었던 그림에서 12월에 일정 부분 돌아 나오는 그림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월간 수익률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네모칸을 뭐 보기 좋으라고 쳐놨는데 네. 뭐 한눈에 봐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시장에 비해서 뭐 상당히 탄성이 떨어져 있었고 언더퍼폼 뭐 디커플레잉 그림이 굉장히 컸었던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근데 거기를 설명하는 뭐 뚜렷한 뭐 펀더멘탈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 이 수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뭐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네. 팔아야 되고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야 했었고 그렇게 사야 되는 수급이 있으니까 매도도 있었던 거고 그만큼은 매도 수요가 있으니까 매수 수요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는 상당 부분 이 모멘텀을 정상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예측을 했었던 거고 앞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완전 정상관이잖아요. 상관계수 이 플러스 1 정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정상관은 정상관입니다만 상관계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의 연말 그림은 더더욱이 더 심했었는데 네. 코스피하고 월드 인덱스입니다. 네, MSCI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예. 웬만큼 올랐으면 우리도 따라 올라야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안 맞아 떨어지는 날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뚜렷이 설명하는 펀더멘털 요인들이 없어서 수급으로 읽었고 이 수급이라는 거는 사실 손바닥 같은 논리라 뭐 엎었다 뒤집었다가 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시장이 불리해졌으니까 제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거고 1월 효과에 대해서는 뭐 제 성향의 코스닥을 얘기를 하고 뭐 ETF를 갖다 끼는데 1배수도 아니고 2배수짜리를 갖다 낄 정도면 뭐 저는 상당 부분
강한 설명을 드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항상 연말에는 대략적으로 약하죠. 예. 연초가 강한 게 일반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계절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과거 10년치를 보나 5년치를 보나 이 그림은 뭐 유효합니다. 근데 작년에 보여줬었던 말 모습은 이거 괜히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코스닥 연기금이 들고 있는 비중이 뭐 지금 꼴랑이 2.5인데 이게 뭐 10%가 된다 카더라. 뭐 코스닥에 뭐 거래세를 면제한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냥 무리한 기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뉴 인덱스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제까지 뭐 연기금들이 투자할 때 벤치마크가 다 K200, 코스피 2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칭 KRX 250으로 변경이 되면 뭐 8대 2로 섞인다라고 하면은 250개의 종목 중에 50개는 코스닥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벤치마크의 상당 부분 코스닥 영향력도 생길 거고 뭐 활성화 대책이니 이러한 것들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월 효과에 뭐 연기금이 10% 산대, 뭐 거래세 면제한대 이런 과도한 기대치로 올라탔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연말에 보여줬었던 이 그림 수급의 합산을 보여주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 보여줬었던 코스닥의 뭐 제한적 요인들 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한 5년 전에 돈을 꽤 벌었는데 지금 얼마 하지?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종목이 없고 뭐 사명이 바뀌어 있던가 뭐 상장 폐지됐던가 뭐 쓸만한 기업들은 다 거래소로 넘어가는 모습이니까 코스닥에서 쓸만한 기업들은 점점 줄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 요인으로 많이들 남아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보여줬었던 이 수급의 합산은 과거와 다른 그림을 상당 부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수급의 누계를 본다라고 하면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 많은 개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서의 매도물을 상당 부분 받아내는 이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월 효과 뭐 그리고 수급으로 꼬였던 연말장 그런 부분들을 2018년 초반에 상당 부분 채우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연말에 몇 거래일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특별히 지난해 이제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매수 규모도 역대급이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구조 변화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급으로 시장을 읽어봤고요. 그러면 강세가 예상되는 기대가 부풀어 있는 1호를 어찌 대응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입니다. 네. 결국 이제 코스피는 이제 IT와 경기 관련주가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이냐 이거고 결국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데 그러면 비중을 물론 이제 팀장님 포트는 코스피가 더 많긴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를? 예. 연간 전망을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게 항상 연말 연초에 나오잖아요. 연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읽어보면 야 내년에 코스닥이 코스피가 뭐 몇 피 간대, 뭐 밴드가 어디서 어디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연간 전망을 할 때 코스닥 시장 얘기를 하는 이 운용사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 뭐 전무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올해 아까 전에 보니까 코스닥 이 예측치도 조사를 하는 것처럼 올해는 코스닥 시장을 빼놓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안 포트를 이 예시로 들어서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그냥 손가락 빠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를 필두로 한 뭐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뭐 LG화학 뭐 이런 쪽들의 이 IT 쪽 시세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쪽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인 상태의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확산된 포트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차이점이 2018년도 증시를 설명하는 좋은 이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제 제안 포트 내에서 보게 되면 IT는 삼성전자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장값으로 들어있는 거고 물론 IT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긍정적인데 IT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 필두로 한 IT 쪽의 기대감을 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IT 일변도의 그림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포트에 보게 되면은 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항공도 있고 통신도 있고 이게 쭉쭉쭉 정유도 있고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좀 쏠림이 상당 부분 둔화되는 확산의 그림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ETF 뭐하러 거래하시겠어요? 그냥 셀젠진 거래하면 되지.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 저 같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거 올라가면 지수는 무조건 뛰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베팅한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이 코덱스 150 레버리지까지 편입을 해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산 쪽의 그림을 일단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7년도에 코스피는요, 시가총액이 크고 PBR이 높은 고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봐도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성, PBR을 높게 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시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고 한 기업들은 지지고 볶고는 안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이 올해 확 뒤바뀌나요? 이런 식의 확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에 과도하게 많았던 시세가 이렇게 바뀐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림으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쏠린 부분이 풀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 시장에 있는 한 2,000개 되는 종목을 싹 다 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되는 쪽에서의 확산을 그리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가 뭐예요? 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럼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설명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고 마지막 논리입니다. 예. 증권쟁이가 계속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할 얘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고 우리가 올해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성장에 대한 경기, 주가와 경기는 따로 놀지 않으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값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예. 경기값이 살아있을 때 신흥국의 아웃퍼폼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그림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그림의 연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싸다라는 논리는 바닥에 깔려 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값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물은 어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거는 투자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선진 시장들은 양적 완화를 써서 이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니까 경기를 만들어내니까 뭐하러 신흥국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 선진국에서만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이거를 신흥국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라는 그림을 얘기하던 상황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동성의 흐름이 익숙치 않은 환경인 거는 올해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유동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림 하에서 이 선진국의 성장성도 높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낙수 효과니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는 신흥국들의 기대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옳지 않은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측치 보셨던 것처럼 3천 부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3천 이상 부르는 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경기 모멘텀을 갖고 있고 연말에 우리가 좀 우리만 왜 이래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진함을 일정 부분 털어냈다라고 하면 올해 시장 쳐다보는 출발하는 이 기대값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또 다음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뭐 전고하저예요. 뭐예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뭐 언제가 좋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짧은 소견으로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일단 불확실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빅스값만 보시면 아실 테니까 빅스값 떨어져 있는 시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과도하게 길게 이어지긴 좀 어려울 테니까 뭐 개인적으로 찍는다라고 하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장에 조금 더 유리한 시각들이 많이 섞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2018년도를 출발하는 뭐 첫날이니까 이 정도 가이드를 잡고 움직이시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1월 올 초 전략을 여쭤봤는데 확산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네.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할 계획입니다. 예, 장 팀장님과 또 새해 첫날 수급 이야기, 올해 전략 이야기 했는데요. 마무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가격을 좀 보려고 해요. 네.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쫓기던 구간에 있었는데 연말에 빠르게 채워냈죠. 오늘 추가적으로 채워내면 속도가 붙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속은 시장의 가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값에 대해서는 뭐 금방 또 위로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기대값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오늘 첫 거래의 삼성전자 방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돌아오는 4일 금요일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네.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도 뭔가 좀 기대치가 반영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번 주 당장 개장 날부터 삼성전자 주가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새해 특집으로 시장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